예, 오늘은 금요일인데요. 제가 1시 반쯤에 집에서 나왔는데 지금 1시간이 넘게 지금 이렇게 길이 밀려가지고 아직 노원구를 못 들어오고 있어요. 이게 동부간선도로인데 차들이 엄청 막힙니다. 그래서 뭐 양쪽이 다 막혀요. 그냥 일반길도 밀리고 이 간선도로도 밀리고, 또 서울 코엑스에는 불이 났다 그러잖아요. 코엑스? 네, 코엑스. 코엑스에 불 났다 그런 건가? 코엑스가 아니라 거기 코엑스 맞나? 어쨌든 그쪽에 트레이드 센터에 불이 났다, 지하에. 그래서 뭐 연기도 어마어마하고, 어제 밤에 들어오는데 이 동부간선도로에 대형 사고가 2건이나 있더라고요. 차가 완전히 전복되고,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. 어쨌든 운전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안전이에요. 네. 사고 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후회하고 그렇습니다.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거는요, 차도 밀리지만 제가 바로 전에 그 영상을 올렸잖아요. 그 하기정 TV에서 그 협동 택시에 대해서 정말 정보도 없이, 알아보지도 않고,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, 뭐 도급 택시의 비유를 해가면서,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. 근데 거기에 또 옹호하는 댓글이 있어서 제가 조금 답답해서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. 저는 개인 택시 할 거냐 협동 택시 할 거냐, 뭐 돈도 모자라지만 어떻게 하면 또 개인 택시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는데 저는 협동 택시 합니다. 뭐 4천만 원 잊어버리는 게 그게 무슨 애들 장난이냐 이딴 소리 하잖아요. 장난 아니죠. 아니, 나도 내 돈이 몇 천만 원, 나도 지금 주식에서 몇 천만 원 날라가고 나니까 이거 언제 회복되나, 이게 회복이나 되겠나 이런 생각하는데, 아니 내 돈이 몇 천만 원 날라가면 마음이 편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. 근데 이건 비즈니스잖아요.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잖아요. 내 비즈니스.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일정 부분의 돈을 조금 넣고,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아니면 그냥 택시해야 되는데, 택시하면 최소한 회사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해서 회사에 내는 돈이 300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가 괜찮다 그래도, 쎄 빠지게 일해서 450, 500 찍고 그냥 뭐 한 130, 180 이렇게 받는 걸로 만족한다. 그러면 할 말 없어요. 예. 저는 근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내가 적은 돈을 들이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고민한 끝에 선택한 것이 협동택시입니다. 근데 협동택시 날라가면 어떡하냐, 이런 이야기잖아요. 그리고 내 돈 보장이 안 된다. 그러면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 여러분 보장이 됩니까? 예? 내가 무슨 가게를 하나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회사를 하나 만들든, 그럼 거기에 투자한 돈이 보장이 돼요? 개런티 되는 게 있어요? 이 세상에? 없어요. 다 리스크가 있어요. 그런 면에서 리스크가 그나마 적은 게 저는 협동택시라고 봅니다. 또 뭐 편의점 이런 거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. 저는 온 가족이 다
예, 엄마도 동원해야 되고 아버지도 동원해야 되고 내 와이프도 동원해야 되고 애들도 동원해야 되고 온 가족을 다 동원해야 돼요. 그런데 나 혼자 한 4천만 원 넣고 이것저것 다 띄고 한 600 찍으면 한 400 정도 가져간다. 괜찮지 않습니까?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. 예. 저는 그리고 개인 이 전기차를 사용하잖아요. 그러니까 연료비가 적기 때문에 개인 택시 하면서도 그 LPG 타는 분들 많잖아요. 그러니까 LPG 타는 값 내가 그냥 LPG 탄다고 생각한다.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. 근데 뭐 몇몇 회사가 뭐 부도가 났고 뭐 저 대구에 뭐 잘 나가던 회사가 뭐 문 닫고 아니 그거 그럴 수 있죠. 근데 서울에 있는 회사 중에 지금 뭐 정우라는 데는 얼마 전에 생겼고 저희 회사는 먼저 그 한국택시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었고 또 하나 한국택시 마카롱 협동조합이라는 게 또 만들어졌고 근데 저희 회사는 괜찮다고요. 네, 오히려 먼저 있던 회사랑 그 이 사장이 갔다 보니까 그냥 그 이렇게 사무실도 공유가 되고 또 뭐 정비라든지 직원이라든지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서 훨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거예요. 저 IM 택시 같은데 협동조합 있잖아요. 난 거기는 잘 몰라요. 거기는 6천만 원 내야 된다 그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안 알아봤어요. 뭐 6천만 원에다가 또 그 IM이라는 게 뭐 카카오 벤티랑도 경쟁하고 타다랑도 경쟁하고 예? 그러면서 그 IM 요즘에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옛날에는 IM이 새 차고 깨끗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차가 좀 왜 이렇게 저렇게 지저분하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. IM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거 대부분 협동 택시로 전환시켜서 기사당 6천만 원씩 받고 일하는 기사들 되게 많습니다. 그럼 그 회사들 다 불량품이에요?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들 하시고 응? 일반 택시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. 이런 판단을 해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도 리스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. 왜 없어요? 이 세상에 리스크 없는 비즈니스가 어딨어요.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무서워서들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안 하는 거예요. 못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과감하게 뭔가 투자를 하고 비즈니스를 벌리고 이러는 사람들은요, 안 되는 걸 보고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. 예. 나는 할 수 있다.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어. 그리고 나는 몇 년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 회사에서 들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내가 서로 이게 뜯기는 상황이 나온다 그래도 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.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걸 갖다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내부의 구조도 모르는 사람이, 외부에서 한 번도 모르는 사람이, 그런 거에 대한 정보도 없는 사람이 그냥 마치 도급제 택시인 것처럼, 그리고 이 무조건 협동 택시는 무슨 그 사기꾼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시면 안 된다, 이런 이야기입니다. 아니 뭐 완벽한 거 찾으면, 나는 완벽한 비즈니스는 없다라고 생각해요. 이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딨어요. 내가 딱 플러스 마이너스 다 따져보고 시장 상황 그렇게 열심히 따져보고, 심지어 편의점 같은 거 인수하는데 몇 날 며칠을, 몇 달을 그 바깥에서 앉아서 손님이 어느 정도 오나, 주말에는 몇 명이나 오나 다 체크업하고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. 심지어 그 인수 받으려고 하는 편의점에 알바로 취업해서 그거를 다 자기가 본인이 다 이렇게 알아보고 그리고 인수했는데도 나중에 속았다, 이런 비즈니스도 많잖아요.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.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.
근데 내가 겪어보고 나도 그 전에 이 협동택시 하기 전에 이거 과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여보 나 협동택시 할 거야. 그리고 나가서 그냥 계약하고 오니까 우리 와이프가 살짝 놀라더라고요. 아니 그렇게 그냥 계약하고 오는 거야? 그리고 근데 저는 판단이 다 끝났고, 그리고 뭐 리스크가 생기면 리스크가 생기는 대로 저는 대처를 할 거고, 저는 싸우지 않을 거예요.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저는 회사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지, 저는 그런 문제가 어떤 게 생겼다 그래서 막 뒤집어 엎고 판을 뒤집고 이러진 않습니다.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? 내 손해인데 내가 왜 그럽니까? 회사가 어떻게 하든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나는 협조하고, 그래서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가면 나도 좋고 회사도 좋고 이사장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? 나는 그런 마인드지, 뭐 우리 회사가 마치 그 이상한 논리로 정보도 없이 막 그 회사를 까는 그런 사람들한테 동의하기가 어렵다, 이런 얘기. 그러니까 리스크가 많아서 못하겠다, 그런 분은 못해요. 짊어져줘도 못해요. 그 사람은 그냥 제발 하라고 사정을 해도요, 그런 사람은 안 한다니까요. 그런데 괜히 말이 많아. 그리고 유튜브 방송하는 거 들으면서 뭐 두서가 있니 없니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럼 자기가 하지 왜 그런 방송 들어요? 그냥 본인이 하세요.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어. 이까짓 거 어려운 것도 아니야. 본인이 서론 본론 결론 딱 해갖고 두서 있게 하시면 되잖아요. 왜 남이 방송을 들으면서 그것도 시간 내갖고 열심히 해서 그 방송을 만들었으면 그냥 이런 방송도 있구나,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냥 아이고 이런 타입의 사람도 있고 저런 타입의 사람도 있구나, 이렇게 들으시면 되지. 거기에 가서 뭐 무식하다느니 두서도 없다느니, 그냥 본인이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 유튜브 이거 제작하고 영상 올리고 이러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. 또 처음 스타트 하다 보면 또 내가 또 다음에는 또 매끄럽게도 하고 이건 필요 없어, 그래서 제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. 내가 무슨 원고 만들어 가지고 이 제작합니까? 내가 뭐 프로 유튜버도 아니고 여기에 목매서 이게 내 밥줄도 아니고, 그래도 내가 나의 생각을 뭔가 나와 같이 일하는 이 많은 동료들에게 내가 뭔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는 거죠. 내가 다른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. 저는 그래서 뻥치는 거 싫어해요. 뭐 여기다가 내가 오늘 이 타이틀에다가는요 한번 뻥을 쳐볼 거예요.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뻥치는데 아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. 그래갖고 그런 뻥치는 이 자막이 있으면요, 타이틀이 있으면 다 들어가 보는 것 같아.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데이터도 없는 그런 정말 무식이라 그러면 안 되고요. 지금 제가 취소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보를 막 흘리는데 거기에 현혹되고 유혹되고, 뭐 그냥 저는 어쨌든요 뭐를 할 때 꼼꼼히 따져보는 스타일입니다. 10번도 더 따져봐요. 이 스마트폰을 하나 사도 그렇고요, 뭐 차를 하나 사도 그렇고요. 제가 이런 직업을 가지는데도 상당히 오랫동안 컴페어를 하고요, 꼼꼼히 따져가면서 이게 맞는지, 오랫동안 나는 그냥 뭔가를 그냥 줍는 법이 없어요. 그런데 절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뭐 제가 뭐 그냥 할 말은 없지만
어쨌든 제 방송이 별로 좋지 않으면 그냥 뻥치는 방송 들으세요.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유혹되는 그런 방송 들으세요. 예? 그러시면 되잖아요. 거기다가 막 악플을 다시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? 저도 시간 들여서 열심히 하는 건데 격려를 좀 해주셔야지. 그리고 예? 가입도 눌러주시고 예?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이러지는 못할 망정 막 거기다가 악플을 달고 야단을 치고 예? 그러시면 제가 더 힘들잖아요. 예, 어쨌든 좋은 날 되시고요. 예, 저는 뻥치지 않습니다. 예, 여러분에게 유익된 방송을 전하기 위해서 애씁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